세계 최고 AI 안전 기업이 공식 블로그에 이런 제목을 올렸습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를 구축할 때가 됐다. 이게 무슨 뜻인지 끝까지 들으시면 이번 주 AI 뉴스가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엔트로픽이 이번 주 공식 블로그를 통해 RSI, 재기적 자기 개선에 관한 선언을 했습니다. RSI가 뭐냐면 인간이 AI를 만드는 게 아니라 AI가 다음 세대 AI를 직접 만드는 구조입니다. 엔트로픽은 이 시대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온다고 경고했어요. 표면만 보면 그냥 AI 기업의 기술 전망 블로그처럼 보이죠. 근데 이걸 제대로 읽으면 두 가지 의문이 바로 생깁니다. 첫 번째, 이게 정말 가능한 얘기냐? 두 번째, 가능하다면 지금 이 판에서 우리는 어디 서 있냐? 이 두 질문을 오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엔트로픽이 제시한 AI 발전 3단계 구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1단계는 인간이 만든다. 과거의 AI 개발이죠. 연구자들이 직접 훈련시키고 발전시키던 시절입니다. 2단계는 AI가 인간을 돕는다. 요즘이 바로 2단계죠. 코딩할 때 AI가 해주고 글 쓸 때 AI가 초안 잡아주고, 근데 3단계가 이제 온다는 겁니다. AI가 더 나은 AI를 직접 설계하고 학습 방법을 개선하고 실험을 수행하고 결과를 평가하고 자신보다 뛰어난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는 구조. 이게 RSI입니다. 엔트로픽은 클로드 손해급 혹은 그 이상 모델이면 충분히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AI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 사람보다 뛰어난 결과를 내는 구간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이 추세가 AI 개발 자체에도 적용될 때 그게 RSI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잠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도 지금 AI 쓰시잖아요. AI가 짜준 코드 얼마나 꼼꼼히 검토하시나요? 솔직히 고백하면 몇 달 전부터 AI가 하는 말을 꽤 믿으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AI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는 이걸 Dangerously Skin 모드라고 부르는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AI를 신뢰하는 운영 방식입니다. 그 정도로 AI가 믿음직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RSI 시대의 전조입니다. 인간이 AI 개발 과정의 병목이 된다는 거 이미 지금도 슬그머니 시작된 거예요. 왜 이게 무서운 구조냐? 인간은 하루 24시간을 일 못합니다. 근데 GPU는 무한정 돌아가요. 인간의 발전이 선형이라면 AI의 발전은 복리입니다. 한 세대가 개선되면 그 개선된 세대가 더 빠르게 다음 세대를 만들고 그 세대가 또 더 빠르게 다음 세대를 만들어요. 컴퓨팅 파워만 있으면 이론상 무한 재기 개선이 가능한 겁니다. 그 속도가 인간이 검토할 수 있는 속도를 넘어서는 순간 인간이 중심에서 밀려나는 건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눈치 못 채는 사이에 슬그머니 일어납니다. 왜 이 모델이 이렇게 동작하는지 인간이 알 수가 없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엔트로픽은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주요 AI 기업들이 함께 개발 속도를 늦추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는 검증 가능한 글로벌 체계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요. AGI와 ASI의 시작점이 바로 RSI라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을 한 기업이 어딘지 기억하시나요? 엔트로픽입니다. 지금 상장을 준비 중인 엔트로픽이요. 오픈 AI도 상장 준비 중입니다. AI가 너무 빠르게 발전한다고 경고하면서 자기네도 더 좋은 모델을 빨리 만들어서 돈을 벌어야 하는 회사들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GPT-3 나올 때도 이건 위험하니 멈춰야 한다고 서명한 사람들 기억하시나요? 그 서명 운동 결국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AI는 돈이 걸린 문제이거든요. 멈추는 쪽이 지는 판에서 아무도 먼저 멈추지 않아요. 이게 바로 RSI 경고의 역설입니다. 경고를 가장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경고를 따를 수 없는 구조에 묶여 있어요. 신이 불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준 게 아니라 이제 불이 스스로 더 뜨거운 불을 만드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 그 불을 끄자고 하는 사람이 동시에 그 불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겁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이번 주 나머지 뉴스들이 완전히 다른 맥락으로 익히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대만에서 컴퓨텍스가 열렸습니다. 글로벌 IT 업계 최대 행사 중 하나인데 단연 주인공은 엔비디아였어요. 젠슨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트북은 30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엔비디아가 방금 그것을 바꿨다. RTX 스파크,
GPU와 CPU를 통합한 윈도우용 칩입니다. 원래 DGX 스파크라는 개발자용 제품이 있었어요. 운영 체제가 우분투라서 일반인이 쓰기엔 불편했죠. RTX 스파크는 그걸 윈도우 생태계로 가져온 겁니다. 전력도 줄이고 노트북 탑재도 가능하게 했어요. AI PC 대중화 선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이게 얼마나 실용적이냐는 별개입니다. 가격이 3, 0달러에서 7, 0달러 사이로 추정되고요. DGX 스파크 실제로 써보셨거나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큰 모델은 올라가긴 하는데 속도가 아직 클라우드 모델에 비해서 답답합니다.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 같은 걸 헤비하게 쓰시는 분들이 만족할 성능은 아직 안 나와요. 결국엔 클라우드를 쓰게 됩니다. 클라우드 모델이 성능도 좋고 속도가 압도적이니까요. 조금 가볍게 온디바이스 모델들 돌릴 수 있는 용도로서 활용되는 수준이 될 거예요. 적어도 당분간은. 그렇다면 이게 왜 의미 있냐? 방향성입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인텔과 AMD의 텃밭, 소비자 PC 생태계에 정식으로 침공을 선언한 겁니다. 삼국지로 치면 조조가 원소의 곡간을 직접 접수하러 간 거예요. 이기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겁니다. 결국 온디바이스 모델이 발전하고 하드웨어가 좋아지면 이 방향성은 맞을 수밖에 없어요. 첫 모델의 수요가 많지 않더라도 엔비디아는 판을 깔아놓는 거예요. 근데 이번 컴퓨텍스에서 더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번에 자체 모델도 여러 개 공개했어요. 550억 파라미터 MOE 구조의 오픈소스 모델 네모트론 3 울트라, 인공지능 분석기관 아티피셜 애널리시스 기준으로 종합 점수 상당히 상위권에 있습니다. 완전한 프론티어는 아니지만 오픈소스 중에서는 꽤 괜찮은 편이에요. 물리, AI와 로보틱스를 위한 코스모스 3도 오픈소스로 나왔고, 자율주행 전용 알파마이, 이 슈퍼 30억 파라미터 역시 오픈소스로 풀었습니다. 네모트론 3.5 ASR 스트리밍이라는 음성 인식 모델도 공개했는데 40개 언어를 80m초 이내 지연으로 실시간 처리합니다. 전부 오픈소스예요. 아니 잠깐만요. 엔비디아가 왜 이걸 다 공짜로 뿌릴까요? 이게 이번 주 핵심 구조입니다. 엔비디아의 비즈니스는 모델이 아닙니다. 칩입니다. 모델이 많이 쓰일수록 GPU 수요가 늘어나요. 오픈소스로 모델을 풀면 풀수록 전 세계 개발자들이 엔비디아 GPU 위에서 그 모델을 돌립니다. 자율주행 기업들이 알파마이를 기반으로 자체 자율주행을 개발하면 그 학습에 엔비디아 GPU가 들어갑니다. 로봇 기업들이 코스모스를 써서 로봇을 훈련시키면 역시 엔비디아 칩입니다. 싸움이 어떻게 끝나든 총알은 자기 공장에서 나오게 만든 겁니다. 이게 엔비디아가 짬판입니다. 그리고 젠슨왕이 한국에 깜짝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물리 AI 전문 한국 AI 기술센터 설립 발표입니다. 채용 공고까지 실제로 올라왔어요. 우리나라한테는 분명히 좋은 소식입니다. 주요 연구자들도 데리고 온다고 하고 채용도 한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걸 선물로만 읽으면 절반만 읽은 겁니다. 젠슨왕이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생각해야 해요. SK 하이닉스의 HBM 반도체, 삼성의 파운드리, 한국의 정밀 제조 인프라, 엔비디아 입장에서 한국은 AI 칩 공급망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AI 기술센터를 짓는다는 건 그 공급망을 더 깊이 끌어안겠다는 전략이기도 해요. 선물인 동시에 포석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AI 거점 육성 방향과 이게 맞물리는 건 맞지만 우리가 이 판에서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느냐가 관건입니다. HBM 공급자로 남는 것과 그 위에서 AI 응용 기술을 직접 개발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해야 합니다. 빌드 2025 행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주에 7개의 새 모델을 공개했어요. 이미지 모델, 이미지 플래시, 추론 모델, 음성 모델, 코딩 모델까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모델 개발사로 본격 참전한 겁니다. 오픈 AI가 전부가 아닌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MAI 싱킹1이 플래그십 추론 모델인데 벤치마크 수학 점수 97.5가 나왔습니다. 클로드 소넷 4.6급 성능이에요. 단기간에 이걸 만들었다는 게 실제로 놀랍습니다. 발표장에서 무스타파 술레이만 AI CEO가 굉장히 짧은 기간에 만들었다고 강조했는데 이 말 뒤에 있는 메시지가 더 중요해요. 즉 다음 세대는 더 빨리 나온다는 거죠. 이미지 모델도 주목할 만합니다. MAI 이미지, 이 점호가
이미지 편집 부문에서 GPT 이미지 이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구글 이마젠보다 위예요. 트랜스크라이브라는 음성 인식 모델은 43개 언어에서 1위를 기록했고 1시간 오디오를 15초 안에 변환한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수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행동이 뭐냐? 나도 모델 만든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포트폴리오 다각화처럼 보이지만 구조적으로 읽으면 이건 오픈 AI 의존 탈피의 시작입니다. 빅테크는 결국 AI 공급망의 수직 통합을 향해 가고 있어요. 칩은 엔비디아에서 사더라도 모델은 내부에서 만들고 인프라는 자기 클라우드인 애저에 올리는 구조, 모두 자체 조달하는 체계를 만들려는 겁니다. 원래 보부상은 상인 네트워크로 먹고 살았는데 조정이 직접 장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기터브 코파일럿이 6월 1일부터 무제한 요금제에서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바뀌었습니다. 몰랐던 분들 지금 영수증 확인해 보세요. 헤비하게 쓰는 날은 500달러가 그냥 올라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건 단순한 요금 정책 변화가 아닙니다. 빅테크가 AI 적자를 더 이상 감수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무제한 사용은 사실 엄청난 보조금이었어요. 그 보조금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겁니다. AI 도구 비용이 올라가는 시대 이미 시작됐습니다. 오픈클로와 윈도우의 통합도 발표됐습니다. 오픈소스 에이전트를 회사 환경에서 보안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윈도우에 기본 탑재하는 겁니다. 회사 내에서 AI를 쓰려면 기밀 유출 문제가 항상 발목을 잡았는데 그 부분을 윈도우 차원에서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사무직이 별도 설치 없이 바로 에이전트를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윈도우 사용자가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큰 접근성 혁명인지 보이죠. 동시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에이전트 생태계를 선점하겠다는 포석이기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스카웃도 이번에 발표됐습니다. 항상 작동하는 에이전트라고 하는데요. 매번 프롬프트가 필요하지 않게 알아서 조치를 취한다는 겁니다. 팀즈, 아웃룩, 원드라이브에서 작동하면서 내 메일함과 메신저를 계속 모니터링 하다가 결정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먼저 알려줍니다. 오픈클로에서 이미 제공하던 기능들을 마이크로소프트 자체적으로도 구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LM 스튜디오 데스크탑도 이번에 공개됐는데 로컬 AI 에이전트를 클로드 코드처럼 데스크탑 앱에서 직접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MCP 연결도 여기서 다 할 수 있고요. 에이전트 생태계 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이쯤에서 다들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번 주 구글 뉴스 중에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스페이스 X 상장 준비 서류에서 드러난 건데 구글이 스페이스 X로부터 엔비디아 GPU 약 11만 개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규모가 월 9억이 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2, 0억 원입니다. 한 달에요. 1조 2, 0억. 주류 언론은 이걸 구글과 스페이스 X의 협력이라고 보도합니다. 근데 이건 협력이 아니에요. 갈증입니다. 세계에서 자체 컴퓨팅 파워가 가장 많은 기업 중 하나가 자기 TPU로도 부족해서 외부에서 빌린다는 거예요. 구글이 제미나이를 이것저것 다 넣고 AI 오버뷰, AI 검색, AI 쇼핑, 멀티모달 서비스 다 붙이다 보니까 자체 인프라로도 안 되는 수준에 도달한 거예요. 구글도 배가 고프다는 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시사하는 게 뭐냐. AI 인프라 수요가 공급을 구조적으로 초과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 수요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됐어요. 그리고 그 공급망의 핵심에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이번 컴퓨텍스에서 엔비디아가 왜 그토록 자신감 있게 발표를 했는지 이제 보이시죠? 오픈소스 쪽도 이번 주에 중요한 게 많이 나왔습니다. 구글에서 젠마40 BB 모델이 나왔는데 단순히 크기를 줄인 게 아니라 양자와 인식 훈련을 적용해서 작은 디바이스에서 돌려도 성능 저하가 거의 없어요. 원래 사용자들이 양자화를 직접 하면 성능이 떨어지는데 아예 양자화를 고려해서 훈련한 모델이에요. 4비트로 줄였을 때 메모리가 72% 줄어드는데 성능은 원본에 거의 근접합니다. 랩탑 16GB로도 돌아가고요. 온디바이스 AI가 점점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미니맥스 M3도 나왔는데 오픈 웨이트 모델 중에서 인텔리전스 종합 점수 1, 2를 기록했습니다. 제미나이 3점, 오플랫이 바로 아래 위치해요. 1조 파라미터 컨텍스트에 네이티브 멀티모달리티까지 지원하는 오픈 웨이트 모델이에요. 중국 스타트업이 만든 오픈소스 모델이
서방 클로즈드 소스 상위권을 바짝 추격하는 구도가 이번 주도 이어졌습니다. TTS 음성 합성 쪽도 이번 주에 여러 개가 쏟아졌습니다. 알리바바 TTS가 리더보드 1, 2를 기록하면서 구글 제미나이 3.1, 플래시 TTS를 넘었어요. 웨이브 TTS는 4초짜리 음성만으로 제로샷 복제가 가능하고요. 미소원이라는 감정표현 특화 음성 모델도 오픈소스로 나왔습니다. 알리바바에서는 싱글 GPU로 실시간 스트리밍 캐릭터 영상을 생성하는 모델까지 연구 페이퍼를 공개했어요. 라이브 커머스 같은 분야에서 바로 응용될 수 있는 기술이죠. 음성 AI에서도 중국의 추격이 실제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지 생성 쪽에서는 이디오그램 사이 오픈 웨이트로 공개됐습니다. 텍스트 렌더링 품질이 상당해요. 아레나 점수로 보면 나노바나 급에 근접합니다. 오픈 웨이트인데도요. 다만 라이선스가 비상업적 사용만 허용됩니다. 미브2라는 사케 이미지 모델도 나왔는데 아레나 이미지 편집 부문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GPT 이미지 이 다음이에요. 바이트댄스에서 만든 벌린이라는 오픈소스 영상 편집 모델도 공개됐는데 구글 제미나이 옴니가 하던 영상 내 오브젝트 추가, 배경, 변경, 특정 요소 제거 같은 걸 오픈소스로 내 컴퓨터에서 돌릴 수 있습니다. 한 주 만에 이게 다 나온 겁니다. 로봇 얘기도 잠깐 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 로봇 영상들이 많이 돌았어요. 중국의 DR이 휴머노이드가 소방장비를 들고 험난한 지형을 걷고 계단을 오르고 언덕을 뛰어가는 데모가 공개됐습니다. 재난 현장 투입을 염두에 둔 거예요. 유비테크에서는 유월드라는 첫 풀사이즈 휴머노이드 소비자 로봇 브랜드도 발표했습니다. 감정계 AI 모델 탑재에 눈 깜빡임도 자연스럽게 구현됐어요. 컴패니언형 로봇입니다. 한번 보세요. 엔트로픽이 RSI를 경고하는 주에 로봇들이 물리적으로 움직이고 실시간으로 코딩하고 사람 곁에 서 있는 데모가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소프트웨어의 RSI와 하드웨어의 로봇 진화가 같은 시간대에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연결되면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여러분이 이미 그리고 계시죠. 이제 이번 주 전체 구도를 다시 봐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처음에 RSI 얘기로 시작했죠. 엔트로픽이 AI가 스스로를 개선한다는 시대가 가까워졌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경고를 던진 같은 주에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세요. 엔비디아는 소비자 PC 생태계의 침공을 선언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체 모델 체계를 만들기 시작했고 구글은 자기 인프라가 부족해서 외부에서 빌리고 있어요. 오픈소스 진영에서는 중국 모델들이 최상위권을 위협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뉴스가 아닙니다. AI는 이제 기술이 아니라 지정학입니다. 누가 칩을 만드느냐, 누가 인프라를 통제하느냐, 누가 생태계를 선점하느냐, 이 세 질문이 앞으로 10년 국가 경쟁력을 결정합니다. 젠슨왕이 한국의 AI 기술센터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좋은 소식이네가 아닙니다. 이 판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차지하느냐입니다. HBM 반도체로 엔비디아의 부품을 공급하는 것과 그 위에서 직접 AI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 거점 전략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지금 이 시점에 결정되고 있어요. 외국 기업이 한국에 와줬다는 것으로 끝내면 우리는 이 판에서 계속 부품 공급자로 남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글로벌 AI 경쟁의 기반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 기반 위에서 무엇을 올리느냐가 진짜 질문이에요. 인프라를 제공하는 나라가 되느냐, 인프라를 활용해서 독자적인 기술 주권을 확보하느냐, 이 구분이 10년 후 우리나라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를 결정합니다. 이번 주 뉴스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사실 이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같은 주에 칩에서, 모델에서, 로봇에서, 음성에서 전 방향으로 판을 새로 짜고 있었어요. 그 판을 구경하는 나라와 그 판에서 자기 자리를 만드는 나라는 출발점은 같아도 도착점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다면 그 감각이 맞은 겁니다. 이 주간 뉴스들 하나하나가 사실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애플 WWDC가 있습니다. 구글이 애플을 위해 특별히 개발한 제미나 이 버전이 온 디바이스로 탑재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1.2조 파라미터짜리
특별 버전이라는 말도 나왔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스마트폰 AI 생태계 지도가 한 번에 다시 그려집니다. 그 소식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고 빠르게 정리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